네, 우리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진짜 잘할 수 있는지 적용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대화 방법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남편과 혹은 아내와 대화를 좀 잘하고 싶다. 맞으세요? 네. 아니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살 만큼 살았어요. 이런 표정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아, 뭐 그 사람 뭐 변하겠어요. 뭐 막 이런. 아니죠. 네. 그래도 우리 아직 살 날이 더 많으니 앞으로라도 그죠. 잘 살면 좋잖아요. 잘할 수 있는 대화 방법이 있다면 배우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저도요, 이 부부소통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또 생각드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어느 정도의 축은 다 이루어져 있구나. 많은 좋은 명언들이, 수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다 취합해보면, 어느 정도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에 가닥들이 있는 거예요, 틀이. 그래서 그 안에서만 잘 지켜나가면 되겠구나라는 큰 틀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그 큰 틀을 5개로 나누어서 좀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는요, 아이들과 친구와 아니면 선생님과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거 말고 부부와 대화를 할 때는 양이 중요하지 않대요. 뭐가 중요하대요? 질이 중요하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래 대화를 나누는 거, 24시간 같이 붙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대화를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잠깐 1시간 있더라도, 아니면 몇 마디 하지 않더라도 괜찮은 질의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부부로 살면서 또 자녀를 낳으면서 둘이 온전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또 서로의 각자의 역할이 바빠지면서 또 대화가 부족하고, 그런데 둘 다 요즘에는 맞벌이를 한다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둘 다 맞벌이를 하지 않고 여자는 집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니면 요즘엔 반대로 내가 일할 거야. 일하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아. 너가 육아해봐. 이래서 아빠들이 육아를 전담으로 하고 엄마들이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도 요즘엔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집에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해요. 그리고 다 물어보세요. 100이면 100 다 잡고 물어보세요. 아빠가 육아라든 엄마가 육아라든 너 육아할래? 일할래? 그럼 다 뭐라 그래요? 일할래. 그러죠. 이게 집에 있는 게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든 것도 있지만 집에서 뭔가 사회관계가 좁아지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하나의 인간으로 살아가기가. 아이를 키우는 것도 물론 힘들지만 내가 이 집에 있으면서 육아를 함으로써 뭐가 좁아진다고요? 사회관계가 좁아져요. 그러면 이해관계도 좁아져요. 나의 요 틀이 좀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해가 생기고 원하는 게 많아지고 아까처럼 불가능한 걸 자꾸 원해요. 나랑 너무 다른 사람인데 나랑 똑같았으면 좋겠고 내 마음을 계속 알아줬으면 좋겠고를 요구하게 되고 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래도 괜찮은 질의 양질의 대화를 하려면 이게 필요하대요. 명령 말고 질문. 우리가 큰맘 먹고 얘기해요. 내가 이거 오늘 얘기 안 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얘기해야지 하면 예쁘게 잘 얘기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일찍 들어와. 맨날 늦게 들어와서 내가 힘들었어요. 일찍 들어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은 꼭 얘기해야지. 일찍 들어오라고 해야 될 것 같아. 하면서 오늘은 좀 일찍 들어와. 나 그동안 힘들었어. 요즘 맨날 늦었잖아. 일찍 들어와. 이렇게 예쁘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은 진짜 얘기해야겠다. 맨날 늦게 들어오고 나 너무 힘들어.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0시까지 와라. 와.
11시까지 와라. 막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명령 말고 뭘 하라? 질문하라. 원하는 게 있다면. 자, 그런데 질문도 괜찮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괜찮은 질문이. 첫 번째, 열린 질문하라. 저희 신랑이 저한테 되게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이론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저희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제가 자녀한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열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자녀한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열린 질문이라는 건 상대방이 yes or no로 대답하는 거 아니고 너 밥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안 먹어, 먹어. 둘 중에 하나죠. 싫어, 좋아. 응, 아니야. 뭐 이거 하나 나오는 거잖아요. 단답형으로 나오게 하는 질문 말고 열린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대요. 소통을 할 때 너무나도 좋은 질문법이래요. 근데 자녀한테 제가 그걸 잘 못하고 있었더니 신랑이 딱 얘기하더라고요. 열린 질문을 해. 그래야 아이가 말을 잘하게 되지. 왜? 제가 자꾸 질문하는 게 밥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아, 싫어. 먹어. 좋아. 이거 좋아, 싫어. 좋아.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야. 이렇게만 하면 아이가 말을 할 말이 없죠. 잘한 거야, 못한 거야?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어떤 거 먹을래? 언제 먹고 싶어? 이런 질문을 하면 아이가 대답을 하게 돼요.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게 되죠. 그리고 나도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너 먹을 거야, 말 거야? 이게 아니라 뭐 먹을래? 언제 먹을래? 라는 열린 질문을 하게 되면 상대방을 잘 파악할 수 있대요. 그게 부부관계에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시간이 없으니까, 대화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끝내고 빨리 해결하려는 방법들을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그거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오늘은 순두부찌개 먹을래 말래? 순두부찌개 좋아? 어때? 이렇게 말고 뭐 먹고 싶어? 언제 먹을래? 배고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지금 배고파? 응, 아니가 두 개가 나오죠. 단답형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닫힌 질문. 언제 먹을래? 하면은 지금, 좀 이따가 먹자, 7시에 먹자, 8시에 먹자가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열린 질문을 하는 거. 또 두 번째는 어떤 질문이냐면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 자,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에게 공감을 원하는지 해결 방법을 원하는지를 직접 물어주면 좋습니다. 물어봐주면. 그 예전에 그런 영상이 유행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여자와 말을 잘하려면 하면서 딱 나온 영상이 있었거든요. 여자랑 말을 잘하려면 한 여자가 얘기해요. 남편한테. 자기야, 나 오늘 영등포역에서 미영이 만났다? 남편이 대답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대요, 남편들은. 그래? 그게 끝이야? 이래요. 근데 아내는 어때요? 아니, 자기야, 나 영등포역에서 미영이 만났다고. 그래서 뭐 했어? 뭐해? 그냥 만난 거지. 남편들은 이해가 안 된대요. 이런 말들을 여자들이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똑같은 말을 단톡방에, 우리 여자들끼리만 있는 친구들 단톡방에, 야, 나 오늘 영등포역에서 미영이 만났다 이러면 난리가 난대요. 야, 대박, 장난, 소름, 막 이러면서 어떻게 거기서 미영이를 만나? 야, 어떡해, 대박이다,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자랑 말하려면 대박, 소름, 정말이야, 웬일이야만 하면 된다라는 영상이 되게 유명해졌었어요. 근데 아빠들도 엄마들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뭘 원하는지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하면 소통이 잘 된대요. 자, 제가 오늘 나 오늘 허리가 너무 아프네. 이랬어요. 근데 이거를 혼잣말처럼 했지만 남편이 있는 데서 했단 말이에요, 제가. 허리가 왜 이렇게 아파? 허리가 너무 아프네. 이랬을 때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해요. 대부분의 남편들은. 그냥 혼잣말 한 거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원하고 말했단 말이에요. 굳이 그 옆에 가서. 아우, 허리 아프네, 이거를. 자, 남편들은 뭘 물어봐주면 좋아요? 얘가 무슨 의도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무거운 거 들었어? 아니면, 파스 없어? 이런 거. 파스 없어 하면은 해결책을 원하는 건가를 알 수 있어요. 붙여줘. 다 떨어졌다고. 해결 방법을 원하는 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무거운 거 들었어? 이러면은 오늘 장을 봤는데 과일 몇 개 샀더니 그렇게 무겁네. 공감을 원하는 말인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내가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건지 공감을 원하는 건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 말을 왜 하는 건가를 알아볼 수 있는 질문하기. 그래서 괜찮은 질문하기, 명령보다는 질문. 질문은 열린 질문과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하기. 자, 그래서 의도를 파악했어요. 이제 우리도 대답을 또 해주고 그 뒤로 계속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돼요. 여기서도 중요한 게 나옵니다. 두 번째 대화의 방법에서 어림짐작하거나 추측하지 않기. 우리가 부부로서 살면 살수록 이 사람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추측하고 짐작해요. 저거 알면서도 안 하네. 막 이런다던가. 일부러 안 하고 있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분명히 저거 저래서 안 하는 걸 거야. 뭐 이런 거. 그냥 어림짐작하는 게 많아져요. 왜?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고 점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림짐작과 추측은 굉장히 무서운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정확한 이야기만 해도 오해가 쌓이는 게 부부끼리의 대화예요. 표정과 언어의 모양으로만으로도 오해가 많이 쌓이는데 이 어림짐작과 추측이 들어가는 순간 완전 오해와 갈등과 이런 게 쌓이는 순간이 됩니다. 한 번은 또 다른 고객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루는 신랑이 너무 늦게 왔어요. 요즘 맨날 늦게 와요. 근데 그날은 유독 늦게 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했는데 대답도 안 하고 화장실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전화도 그렇게 안 받더라고요. 제가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러고 이제 지나가면서 신발을 봤는데 남편이 회사 다니는 구두를 신고 다니는데 그 구두에 진흙이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저 몰래 뭘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딴 거짓말하고 분명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맨날 이렇게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해요. 막 이러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혼자 생각하고 어림짐작하고 오해를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날 신랑이 또 늦게 오면은 괜히 신발을 또 보게 되고 막 더 뭐가 없나 찾게 되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아니라면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신발에 진흙이 너무 많이 묻어 있고 늦게 왔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저 몰래 투잡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신발에 진흙이 묻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이러고 막 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이렇게 어림짐작과 추측이 무서워요. 그 신랑과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좀 늦으신 것 같던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회사에서 늦게 끝났어요. 그런데 신발에 진흙도 많이 묻어있고 해서 아내분이 좀 걱정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진흙이 묻었었나? 회사 앞에 공사하거든요. 그래서 차 타러 가려면 거기 밟고 지나가서 그런가 봐요. 지금 계속 아스팔트 공사 중이어서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죠. 이 아내만 혼자 울고 생각하고 화를 내고 혼자 막 난리가 났던 거예요. 어림짐작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어림짐작과 추측이 습관이 되면 상상력이 풍부해져요. 그 상상력이 풍부해지면은 어른이 돼서 상상력이 풍부하면은 좋은데 안 쓰이더라고요. 이게 아기 때는 유아기 시기에는 창의력도 풍부하면 좋고 상상을 많이 할수록 좋은데 어른이 되면 될수록 이 크게 쓸데가 없는 것 같아요. 오해가 너무나도 커지는 하나의 안 좋은 징조입니다. 그래서 어림짐작과
추측은 하지 않기. 대신 뭘 해야 돼요?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기. 팩트만 얘기하기. 거기서 내가 어림짐작 추측 안 했어요. 신발이 왜 그래? 그냥 물어보면 되죠. 보이는 것만 얘기하기. 진흙이 왜 묻었어? 진흙이 있네? 만 얘기하면 돼요. 그 이후로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근데 내 혼자 어림짐작하고 다음날 뭐라 그래요? 나 몰래 또 뭐 하냐? 막 이른단 말이에요. 진흙이 묻었던데 왜? 내 모를 줄 알아? 막 이래요. 그동안 밤새 상상을 했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팩트만 보고 이야기하기.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아, 이렇게 하면은 좀 되겠구나. 아, 내가 그동안 좀 생각해보니까 내가 상상력이 되게 풍부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였구나. 세 번째는요. 점점 크게 말해볼까요? 점점 크게. 네, 근데 이거를 조금 바꿔서 해볼게요. 장점 크게. 장점 크게. 네, 제가 임산부 교육도 많이 해요. 임산부 교육도 많이 해요. 왜냐면 부부가 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알아놓으면 좋아요. 혹은 자녀를 만나기 전에 사랑만으로 건강하게만 태어나라 이러고만 아기를 낳으면 아기 낳고 100% 산후우울증 오고 100% 싸우고 아기 키우는 거 힘들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낳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알고 아이를 만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사실 보니까 아기 낳으세요는 많이 하는데 어떻게 키우라고 임산부한테 알려주는 데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임산부 교육을 많이 하러 다니는데 그때 부부에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서로의 강점을 꼭 오랜 동안 기억하세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강점을 점점 크게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왜? 그 강점이 아기를 낳는 순간 엄마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기 낳으면서 막 정신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기억력도 잘 없고 이러잖아요. 근데 왜 낳는 순간 아빠도 그렇게 기억력이 없어질까 몰라요. 같이 장점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단점만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장점을 기억하세요 얘기하거든요. 장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되게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그 사람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장점 하나씩만 그냥 생각해 볼게요. 착하다. 착해요. 애들을 예뻐해줘요. 너무 좋은 장점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말을 잘 들어요. 와,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가 원하는 모두의 배우자 아니에요. 남자건 여자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잘 듣는다는 게요. 사실 내 말을 다 복종하고 수용한다가 아니에요. 내 말을 잘 듣는다는 건 나를 이해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말을 잘 듣는 게 사실은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냥 듣고 이런다고 우리가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대답은 막 이러잖아요. 또 대답만 하면 또 우린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해하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강점을 자꾸 크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밖으로 말하기. 근데 단점이 너무 많은데요. 단점은 작게 얘기해도 많아지고 오래 얘기할 수 있어. 단점 오늘 저 여기서 얘기하면 내일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장점 얘기하세요 하면은 그렇게 오래 못해요, 사람들이. 신기하죠? 근데 그 한두 개 있는 장점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니까 그 한두 개 있는 장점을 크게 생각하면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배우자의 뭐를? 장점을 크게 생각하는 것.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는요. 없다 삼총사. 없다 삼총사예요. 없다 삼총사. 불변의 법칙이래요. 공짜는 없다. 이런 거. 인생을 살면서, 그죠? 살아가면서 보니까 진짜 공짜는 없구나. 1+1인 것 같지만 하나 가격보단 비싸요. 그거는 불변의 법칙. 그래서 공짜는 이 세상에 없어요. 공짜를 받은 것 같지만 내가 다시 나눠야 또 마음이 편해지고 이런 것처럼 공짜는 없다처럼 없다 삼총사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부관계에도 공짜는 없다. 그냥 오는 건 없다.
무한대로 나누는 사랑은 내리사랑 이런 건 자녀에게나 있는 거지 나에게 무한 사랑은 공짜는 없어요. 나도 주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두 번째, 또 뭐가 없을까요? 당연한 건 없다. 남자니까 일해야지. 내가 애 보잖아. 당연한 건 없어요. 파트너십이라고 하죠. 그렇다고 모든 여성분들이 애를 키우면서 뭐 일을 해서요 이게 아니라 남자가 힘들다면 그리고 벌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남자한테 투잡뛰어, 쓰리잡뛰어가 아니라 우리는 부부기 때문에 남편이 버는 게 지금 좀 부족한 것 같아. 애기는 막 계속 크고 있고 시킬 건 많고 내가 좀 뭘 해볼까?가 사실은 맞아요. 당연한 건 없거든요. 그리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엄마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야, 애 키우는 게 당연히 힘들지. 엄마니까 그럼 누가 하냐 이거를. 당연한 건 없어요. 아빠도 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애기 손톱 깎아주고 뭐 이런 거는 엄마들이 더 잘하죠. 무거운 거 드는 거 아빠들이 더 잘하죠. 남녀 간에 암컷과 수컷 동물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들 뭐 힘이 세고 이런 거 그런 거 말고는 당연한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나를 좀 알아줘야지. 너가 하는 건 당연한 거야? 없다. 당연한 건 없어요. 부부 사이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없다가 있어요. 원래 그런 건 없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예요. 누가 오셨는데 그러더라고요. 저는 원래 먼저 연락하는 성격이 못 돼요. 저는 원래 칭찬을 못 해요. 근데 아내가 자꾸 칭찬을 해달라 그러는데 저는 원래 칭찬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원래 저는 표현을 잘 못해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부부 사이에 원래 그런 건 없어요. 사람이 연애를 하는데 제 친구가 연애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맨날 연락하고 이 오빠는 연락을 안 해. 막 이래요. 그 오빠가 나는 원래 먼저 연락 잘 안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야, 원래 그런 게 어딨냐. 사랑하면 보고 싶은 거고 보고 싶으면 그냥 먼저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본능인 거야. 그 본능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을 만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원래 그런 건 있다 없다? 없다. 나도 원래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나도 변할 수 있고 남편도 원래 그런 건 없다. 그래서 없다 삼총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요. 진짜 말하기. 진짜 말하기. 나 진짜로 말하고 있는데 하실 수 있죠, 그죠? 진짜 말하기가 뭐냐면 저희 엄마가 저희 아빠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술 좀 그만 먹으러 막 이래요. 막 이러면서 또 니네 아빠가 낮에부터 지금 술을 먹어가지고 내가 지금 먹으면서 이를 앙 다물고 얘기하시고 술 좀 그만 먹어. 왜 이렇게 낮부터 술을 먹어? 다 지금 꽃놀이 간다고 날씨가 얼마나 좋은데 혼자 지금 집에서 막걸리를 몇 병을 먹는 거야 진짜 막 이러면서 술 먹지 마, 술 먹지 마. 한 번만 더 술 먹으면은 나 진짜 나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맨날 술 먹지 말라고 하세요. 저희 엄마가 아빠한테. 근데 너무 신기한 거 뭔지 알아요? 이 부부 관계가 너무 신기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 보면은 엄마가 너무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진짜 날씨도 좋고 아빠랑 막 둘이 데이트도 가고 그럼 꽃구경도 가고 그럼 좋겠는데 아빠가 혼자 맨날 저렇게 막걸리 먹고 있으면은 엄마가 너무 안쓰럽잖아요. 딸 입장에서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 막걸리를 우리 엄마가 맨날 주문을 해요. 그것도 어디서 다량으로 사면은 싸게 산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량으로 주문하는 건 우리 엄마예요. 그래서 좀 뭐 하는 관계일까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술 먹는 게 왜 싫어? 엄마가 맨날 주문하니까 먹는 거잖아. 집에 있으니까 먹잖아. 아빠가 술 먹는 게 왜 싫어?
야, 그럼 좋겠냐? 평생 저렇게 술만 먹는 걸 네가 한번 봐봐라. 아주 그냥 네가 몰라서 알아봐. 막 이렇게 하다가도 제가 그래도 엄마랑 같이 안 놀아줘서 싫은 거야? 술 먹는 게 왜 싫은 거야? 엄마가 뭐라 그랬을까요? 몸 상할까 봐. 맞아요. 야, 너도 결혼하고 쟤도 나가고, 엄마 아빠 하나 있는데, 아빠까지 아프면 어떡하니? 저러다 몸 상해. 니네 아빠 맨날 지금 봐라. 살도 안 찌고 얼굴이 헬쓱해져가지고 막 이러면서. 엄마의 진짜 이야기는 뭐예요? 아빠가 싫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빠가 술 먹는 게 왜 싫은 거예요? 걱정이 돼서. 이제는 나이도 있고 연세도 있고 몸이 진짜 안 좋아진 것도 눈으로 막 보여요. 그래서 나 당신 어떻게 될까 봐 걱정돼. 이제 좀 줄여야 되지 않겠어? 그냥 싫은 게 아니라 나 사실 진짜 걱정돼. 나 혼자 될까 봐. 이거잖아요. 이거를 하면은 우리 아빠가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좀 잘, 그래도 이해는 할 것 같아요. 당장 금주 이건 아니더라도 저런 마음이구나. 마음을 알게 되겠죠. 마음을 알면 줄이는 게 행복하게 줄이게 돼요. 근데 우리 엄마처럼 그만 먹으라고 또 내 진짜 다 갖다 버릴까 보다 막 이러면은 아유 정말 이러면서 아빠도 싫겠죠. 끊어야지가 기분이 안 좋게 끊게 돼요. 그래서 엄마 그러면 엄마의 진짜 얘기를 해. 맨날 그렇게 잔소리하고 하루에 몇 번씩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걱정된다고 말을 해. 소리 지르지 말고.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신랑이 한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막 일이 바빠가지고 맨날 새벽까지 일하고 2시간씩밖에 못 잤어요. 그래서 막 이러는데 일을 좀 줄여. 이렇게 술 좀 줄여처럼 일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일 좀 줄여.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쁘게 막 진짜 악한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가 많이 벌어봐라. 내가 일을 안 하지. 막 이러면 내가 일을 하냐 안 하냐 막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그래도 지금 잘 들어올 때 더 많이 하면 좋지. 일이 많은 건 좋은 거지. 근데 저는 그래도 이런 좋은 마음이긴 했어요. 근데 자꾸 일을 줄이라고 하니까 내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신랑 이제 한 번은 밥을 먹다가 딱 그 진짜 이야기를 하더라고. 제가 거기서 펑펑 울었어요. 너 아직 젊어. 그리고 우리 지금 살만해. 근데 나 너 몸 상할까 봐 걱정돼. 이 얘기를 하는데 막 마음이 되게 위로받는 느낌인 거예요. 그렇지? 이러고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자, 똑같은 말이에요. 일 좀 줄여.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야기를 안 하고 일 좀 그만해. 일 좀 줄여.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안 보니까 내가 보는 거야.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진짜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이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좀 줄여야 되겠다. 아니면 내 이야기를 또 하겠죠. 진짜 뭐야 또 뭐 갑자기 또 걱정을 해줘. 막 이러면서 부끄럽지만 알겠어 라고 하면서 나의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친하면 친할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뭘 해야 한다? 진짜 이야기를 해야 한다. 네, 친정엄마, 친정부모님, 형제, 부부 제일 가깝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말을 하지 잘 못한대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친정엄마가 저 아기 낳아가지고 좀 도와주신다고 빨래도 해주시고 설거지도 해주시고 이렇게 도와주러 오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이 너무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도 있는데 엄마가 힘들까 봐. 엄마도 일하고 와서 저녁 늦게 일하고 와서 애기 거 손빨래하고 있고 우리 애기들 막 이렇게 뭐 한 거 막 젖병 씻고 막 이렇게 설거지하고 있는 모습이 그냥 싫은 거예요. 근데 미안한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미안한 마음인데 아 엄마 그냥 냅둬 하지 마 내일 해 그냥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공통점이래요. 가까운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끼고 고마운 마음을 느끼는 거를 너무 나쁘게 표현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공통점이래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는 거 있어요. 이거는 오늘 바로 적용하셔도 돼요. 반대로 얘기하는 법칙인가 봐요.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뭐냐면 자, 자기야 요즘 괜찮아? 이러면 아니 나 힘든데. 자기야 요즘 힘들지? 아니 나 괜찮은데. 뭐라고 물어봐도 아니를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잘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응 해도 되고 반대로 물어보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 요즘 힘들지? 이러면 이 사람이 아니? 이러겠죠. 그러면 이게 오히려 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 괜찮아 보인다? 나 힘든데? 이건 좀 반대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오늘 뭐예요? 좀 힘들어? 물어보거나 또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반대로 이거 별로야? 맛 없어? 그러면 100% 아니라 그래요. 아니 괜찮은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물어봐요? 맛있어? 맛있지? 맛있지? 이러니까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반대로 물어봐야 돼요. 뭐야 별로야? 맛 없어? 이러면 아니 맛있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물어보면은 더 기분 좋은 대화가 되기도 하고 진짜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하면은 너무나도 좋겠죠. 자, 근데 이 진짜 이야기는요. 너가 이럴까봐 나 진짜 걱정돼. 술 좀 그만 먹어. 늦게 들어오지 마. 위험하잖아. 뭐 이런 것들 걱정돼. 속상해. 진짜 이야기는 들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들어본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오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해요. 그러면 들은 사람이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 저렇게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 부부 대화를 잘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반대로 물어보는 거 이거 너무 쉽잖아요. 맛없지? 막 이렇게. 너무 쉬운 부부의 대화 이 5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한 번씩 하다 보면 내 언어가 되고 나의 습관이 되고 삶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오신 분들 그리고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조금 더 나은 괜찮은 부부 대화를 이뤄나가실 수 있도록 계속 저 뒤에서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